여러분이 이제 3교시에서는 아까 2교시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요 그림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책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게 회계나 뭐 카드사 이런 건데,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렇게 혼자만 독자적으로 처리를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보통의 이제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요 안에 이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를 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하는 거는 독자적인 거보다 이렇게 반드시 외부나 내부에, 요거 이제 내부지만 외부의 은행이나 뭐 카드사 연결이 되죠. 물론 요게 이제 사용자의 뭐웹 UI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회계 시스템에 뭐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이제 사장의 뒷부분도 이제 역시 이제 요 데이터를 넘기면 처리하고 받아서 처리된 결과를 보내고, 요걸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받고, 요것도 트랜잭션, 요쪽도 트랜잭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업무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 형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인터페이스별로 또 구분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송수진 데이터를 어떻게 식별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데이터의 종류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이 뭐냐라는 거 미리 정의를 해놓겠죠. 데이터 중에 뭐냐, 그 다음에 뭐 공통 코드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게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냐, 아니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내는 데이터, 받는 데이터 구분해서 또 인터페이스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코드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죠. 만드는 방법. 역시나 이제 어떤 코드의 정보를 이제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넘긴다든지, 뭐 시스템 정보 코드를 넘긴다든지, 뭐 할 때에 사용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넘기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넘겼는데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상한 결과를 또 보냈을 때 오류 코드는 또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정의해 가지고 명세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지금까지 명세서는 문서를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명세.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송수신 데이터 식별에서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게 정보의 흐름. 그죠? 내가 만약에 요걸 만드는 거냐, 아니면 요걸 만드는 거냐, 인사 시스템 만드는 거냐, 회계 시스템 만드는 거냐. 얘가 대내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 대외에 연결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시스템도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또 시스템들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은 이제 좀 잡히죠.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보다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장에서는 요 시스템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설계하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면서 좀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무수히 많은 사용자의 정보의 요청에 대해서 각각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흘러갈 거냐, 데이터를.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명세예요, 명세.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책에서는 어떤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만든 표이고,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는 또 그때그때 송수진 데이터의 항목 식별별로
만드는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쭉 코드를 만들었죠. 이거 8번은 사원 정보를 저장하는 인터페이스에 쓰는 놈인데 사원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DB에 접촉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코드 만드는 방법 있죠. 그거에 따라서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다 또 명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의 기술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이거는 실제로 요즘도 많이 쓰는 얘기니까 인터페이스를 할 때 사용되는 기술.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가 EAI라는 말을 많이 써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이것도 소프트웨어인데 그 EAI를 또 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할 때 여기 가서 요청하고 또 보내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EAI가 어떤 인터페이스의 기술이 저장된 서버고, 그걸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인터페이스 요청이 너무 많아서 서버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버에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B 연결할 때는 DB 링크라고 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오픈 API 여러분 봐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거 상당히 많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들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이쪽 송신도 설치하고 수신도 설치하고. EAI는 서버로 하는 거고, 또 소켓 프로그래밍, 통신과 관련돼서는 보통 소켓 프로그래밍을 많이 써요. 레이어별로 OSI 7 레이어, 또 인터넷 레이어에서 보면 전송 계층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 연계 기술입니다. 그 다음 웹 서비스 WAS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통신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연계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통합적으로 EAI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보통 이제 의미를 그 시스템 연계하는 기술을 이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들 사이에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느냐,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한쪽으로만 보내는 것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보내놓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받으면 다시 보내고 하는 게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은 받든 안 받든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낸 거 A에 대해서 이제 대문자 A에 대해서 소문자 A를 받았어요. 그럼 또 보내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받으면 또 그거 보내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받아야 그 다음 처리하는 거고 얘는 뭐 막 보내고 받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보내고. 그죠? 그래서 이제 통신 용어인데 어쨌든 이제 시스템에서의 이 시스템들 사이에도 통신이니까 그게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느냐, 뭐 좀 있다가 처리하느냐, 묶어서 처리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교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인터페이스가 뭐 주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처리하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명세서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송수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명세서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001이라는 인터페이스에서 뭐 지급 정보 전송을 하는 그 트랜잭션인데 회계에서 길버드은행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예요. EAI 기술을 써서 서버에 갔다 오는 거네요. 그쵸? 서버에 가서 이 방식에서 보내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받아서 다시 길버드 전송해서 얘는 요청하면 기다리는 형태 실시간으로 보내요. 그죠? 사용자가 뭐 지급정보 전송을 누를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죠? 요청사항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지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인터페이스 아이디에 대해서 수신하는 거다. 시스템은 고객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거고 요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고 뭐 서비스는 요런 거다. 그래서 뭐 그 일련 번호별로 요런 필드가 왔다 갔다 하고 키값은 가지느냐, 그 다음에 뭐 크기는 몇 바이트짜리냐, 너를 허용할래? 뭐 고객 번호를 해당되는 코드 필드로구나.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명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EAI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내는 것마다 다 처리하기도 하지만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 뭐 여기 자체 에러, 보낼 때 에러, 얘가 또 에러, 또 에러, 에러. 그렇죠? 어디서 에러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에러의 분류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코드화 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요 관리자가 봐서 아 코드 번호 보고 아 이런 거로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오류도 코드화 시켜야 되고 만약에 ES100이라는 코드가 썼을 때 관리자가 아, 이거 연계 서버에 여기가 지금 좀 통신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얘를 확인하고 이 통신 네트워크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뭐 여기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보내야 되는데 얘가 자꾸 그걸 잘 못해가지고 에러가 에러 S라는 건 또 에러 시그널 뭐 정말 5만 1이다 그러면 아 이걸 보고 아 여기서 에러가 그래서 이 시스템 안을 또 그 데이터 변환에 뭐가 문제가 있지? 라고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연계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에러 코드를 이렇게 다 명세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요 유지보수, 그 다음에 그 디버깅 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터페이스 송수신 방법을 명세화하는데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이제 발생 시점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시점적인 거는 좀 뭐 나머지 유형, 통신 유형, 처리 유형, 연계 방식 이런 건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단방향, 동기냐, 비동기냐. 한쪽 방향으로 보내는 거냐. 얘는 보내고 받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얘는 계속 보내야 될 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응답이 왔으면 그 다음 거 얘에 대한 거. 그죠? 얘에 대한 응답이 오면 또 얘에 대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송신과 수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기를 맞춰야 된다는 건 보내면 너 받았냐까지 기다리는 거야. 동기. 그 다음에 얘는 뭐 네가 받든 안 받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 대신 네가 어떤 걸 받으면 보내줘. 이런 겁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것도 보낼게. 이런 식이 이제 비동기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아까 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날짜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또 담당자가 누구냐까지 이게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체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요 각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또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는 것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터페이스 정의서입니다. 그렇죠? 요 인터페이스 아이디별로 이게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들웨어의 솔루션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들어가긴 했지만, 미들웨어에 있어서 명세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미들웨어도 어쨌든 요 송신, 수신 시스템 사이에서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레이어 층에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미들웨어를 통해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들웨어 솔루션이 들어가야 돼요. 미들웨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줄임말이죠. 웨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있는 거. 그렇죠? 미들이 이제 중앙에 있는 거.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마 요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MS-ODBC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볼 만한 게 이거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IBM 거, 그렇죠? 오라클 이런 거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팔려요. 많이 팔고 회사에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거는 MS ODBC 미들웨어가 있고요. 볼랜드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오라클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이계층 구조라고 해가지고 DB 응용과 요 밑에 사이에 DB의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 사이에 그 미들웨어 역할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격 프로시저 코드라 해서 RPC도 좀 많이 씁니다. 통신과 관련돼서 이런 회사들에 만든 이런 것도 좀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만 주로 관련돼 있는 미들웨어들죠. 얘는 이제 비동기식이라는 거죠. 보내고 그냥 자기 일 하고 받으면 또 자기 일 하고 동기식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보통은 이제 비동기식으로 많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요 트랜잭션 처리 모니터라고 해서 보통 항공기나 기차나 버스 이런 거 관련된 미들웨어들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써요. 여기도 오라클사에서 있는 거, 티맥 우리나라 회사 이런 것도 좀 쓰이고. 이거 그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 비행기표를 예매를 한다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 사이트 대한항공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처리하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물론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계속 처리하고 감시하는 미들웨어가 이제 TP 모니터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객체 요청 브로커라는 게 중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사에서 만든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와스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요거 웹 프로그래밍 하는 그 어떤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와스. 그죠? 웹 환경을 구현하는 미들웨어. 그래서 어떠한 그 HTTP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업무까지 자바 EGB 컴포넌트, 자바나 EGB 컴포넌트 쓰이는 거고 오라클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요. IBM도 그렇고 어떤 그 웹에 있는 모든 환경을 총괄해서 처리해주는 미들웨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와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식별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이런 거 명세화하는 걸 다 식별이라 그래요. 미들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별하는 명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뭐 솔루션 시스템 이름, 뭐 하는 거냐, 어떤 회사냐, 뭐 버전이 뭐냐, 뭐 어떤 회사냐, 그렇죠? 이게 만든 회사겠죠, 그렇죠? 제조사, 만든 회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목록을 만들어 놓고 미들웨어에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다, 에러가 생겼다. 하여튼 미들웨어를 만든 이런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원격으로 처리하든지, 뭐 새로 이제 설치를 하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명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미들웨어 솔루션을 여러 개, 뭐 요것도 쓰고, 뭐 다양하게 하나만 쓰는 거 아니라 와스도 쓰고, 뭐 그 TP 모니터도 쓰고, ODBC도 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회사들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별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명칭, 사용 목적, 제품 안내서, 뭐 이런 것들, 사용 환경 특징, 뭐 담당자, 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제공 환경 구성,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제품 안내서, 담당자,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세서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 솔루션 명세서에 대한 어떤 예제는 안 보여주고 있지만 그 대부분 이제 그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미들웨어 솔루션 회사한테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장에서는 지금 많은 내용을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급하게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 내용 있죠. 요 그림을 잘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만들 시스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연계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 연계는 우리가 UI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사이에 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장 복잡하게 이러한 수준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물론 이제 요 데이터를 어떻게 식별한다, 에러를 어떻게 식별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떤 그 기사의 필기 과목을 위한 뭐 시험이 위한 학습을 아니더라도 이거는 요즘 이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회사에 바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연계 기술 있죠. 그 다음에 요 미들웨어 솔루션 이런 얘기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미들웨어가 뭐냐, 그렇죠? EAI 방법으로 통신하느냐, 뭐 자체적으로 소켓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늘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당히 좀 회사에 가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사 시험도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향으로 가는 게 이제 많다라고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제는 뭐 그 어떤 그 고전적인 그 관련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다 돼 있고, 이제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어떠한 뭐 발전의 동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 기술들이 워낙이 많아지고, 이런 복잡한 그 어떤 미들웨어뿐만 아니라 내부 연계, 외부 연계 시스템들이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명세서가 필요하죠. 미들웨어도. 그 누락된 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명세서 안에 미들웨어, 제조사, 기능 특징, 제약사항, 이런 것들이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 4번이 아까 그 우리 항공기나 버스나 기차들 예매할 때 있죠? 그래서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야 되고 인증해야 되고, 인증서가 바로 이제 외부 시스템을 이제 갖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온라인 업무죠. 다 항공기, 버스, 기차, 뭐 KTX 다 예약하는 거. 이런 걸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트랜잭션 1, 한 건, 이렇게 한 건의 업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연계하고,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처리하고 저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부로 보내고, 내부에 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미들웨어 프로그램. 이걸 바로 TP, 트랜잭션 프로세싱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뭐 와스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DB랑 연결해서 했던 것들이 정적인데, 요즘은 상당히 동적인 응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응용이 되는 이제 그 시스템들이 이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동적인 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들웨어들이 반드시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워낙에 사용자들을 많이 수용해야 되고, 또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워낙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와스의 서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웹 환경을 이제 미들웨어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이고요. 그 1교시 때 말씀드렸었던 어떤 온라인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그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시험을 잘 대응을 학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좀 물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